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축사행학 제3강 소화기관과 소화흡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축종별로 특히 이제 반추동물이냐 단위동물이냐를 우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추동물, 가장 크게 나누는 것은 반추동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위동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추동물, 반추가 뭐냐 하는 거죠. 반추는 뭐냐면 일단 한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이게 돌이킬 반자거든요. 돌이킬 반, 되돌려 놓다 하는 얘기입니다. 추는 꼴추자입니다. 꼴추. 이 꼴이라는 것은 흔히 옛날에 이제 그 소 꼴 베러 간다 그러거든요. 그 꼴이라는 것은 풀을 얘기합니다. 풀. 그래서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풀을 먹고 다시 반추한 다음에 개운 다음에 저작을 해서 넘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인 경우는 이렇죠. 반추동물의 가장 대표적인 소인데 소, 그 다음에 염소, 양, 사슴 이런 경우가 이제 반추동물에 속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포만감이 들 때까지 풀을 뜯어 먹습니다. 뭐 뜯어 먹던 이제 사료를 먹습니다. 풀을 먹고 난 다음에 포만감이 차면 약 30분 정도 뒤에 다시 그것을 구강 내로 끄집어내서 저작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저작을 잘 하지 않고 일단 넘깁니다. 넘겨서 기본적인 것만 저작하는 넘기고 다시 이제 소화시킬 정도 크기로 할 때는 다시 끄집어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치면 이제 토한다고 개념을 하지요. 다시 끄집어내서 반추를 해서 저작을 해서 삼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이 모두 반추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추동물을 다시 나누면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식동물이죠. 예를 들어서 반추를 하지 않는 동물은 이제 초식동물 그러면 뭔가요? 주로 풀만 먹고도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을 하고 또 증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초식동물이거든요. 그러면 초식동물인데 동물성 사료를 급여하면 죽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풀만 먹고도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동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료를 줄 때는 풀이 뭐 30%라면 나머지 배합사료, 그 배합사료는 동물성 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분이든 육분이든. 그래서 빨리 성장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반추동물에 하고 초식동물인데 이렇게 반추를 안 하는 동물이 뭐냐면 말 있습니다. 말, 그 다음에 토끼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어떨까요? 코끼리도 비반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추하는 동물이 더 생산력이 좋으냐 혹은 뭐 비반추 동물이 좋으냐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각 그 생활 습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이라 하면 해가 정해놓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말과 토끼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말, 토끼는 비반추 초식동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소화기관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위동물은 홀로 단자죠. 위가 하나 있다.
위장이요. 위장이 하나 있는 동물을 단위동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위동물. 그러니까 사람 위 하나 있죠? 돼지 위가 하나 있습니다. 닭 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단위동물이라고 합니다. 반추동물 일 경우에 그러면 단위동물은 위가 하나인데 반추동물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 반추동물은 위가 4개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1위를 반추위라고 합니다. 반추위. 그래서 이 반추동물과 단위동물은 위의 구조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반추동물은 4개의 위를 가지고 있고 각각 그 기능이 물론 다르고 단위동물은 하나의 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위의 구조와 기능이 다르니 급여하는 사료 내용과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소부터 보겠습니다. 반추동물, 소. 위가 1위, 2위, 3위, 4위,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죠. 자, 구강에서 식도를 타고 사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반추동물의 음식물이 사료가 경로하는 그런 순서대로 제1위,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제2위, 음식물 경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제3위, 그 다음에 제4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1위는 반추합니다. 반추 기능이 있습니다. 제2위도 반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추 미생물은 제1위에만 있습니다. 여기에 반추 미생물이 있습니다. 반추 미생물, 박테리아와 원생동물, 프로토조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자주 들으실 겁니다. 전체 위용적 중 약 10%가 반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가축의 그 건강 정도, 생활, 음식, 섭식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평균 10% 정도 있다. 그러면 소의 위의 용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리터라고 합니다. 물론 젖소는 한 250리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체별로 차이가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 200리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리터라면 여러분 혹시 그 석유물 원유의 드럼통 아시죠? 그게 200리터입니다. 그 정도 크기가 몸속에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소를 보면 소화기관 중 거의 대부분이 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추동물의 그게 특징입니다. 요 반추 미생물에 의해서 조사료, 풀사료예요. 조사료 내에 있는 조섬유질이 분해돼서 휘발성 지방산으로 바뀐 다음에 흡수됩니다. 1위에서 흡수됩니다. 여기에 육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1위를 보통 정육점에 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이게 모습이 양털처럼 달아났다고 해서 양이라고 합니다. 국물을 우려낼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생물이 이걸 다 급여된 사료를 소화 흡수시키고 소진시키면 가축이 먹을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먹은 거고 또 나머지 부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2위는 구조가 벌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벌집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위에서 넘어온 그러한 사료의 크기가 너무 크면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으니
체의 역할을 합니다. 일정 크기 이상은 다시 올려보냅니다. 제1위로. 그래서 반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올려보내고 제3위로 내려보낼 정도의 크기다 그러면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집 위라고도 합니다. 구조가 벌집 구조라서 벌집 위라고도 합니다. 근데 크기는 이 도출장에서 제1위와 2위를 이렇게 가져와 보면 제2위의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2위의 기능은 있지만 용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벌집 구조고 크기를 조절하고 여기서 통과된 것이 이제 제3위로 넘어가는데 제3위는 천엽이라고 합니다. 천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엽 해서 일천천에 잎사귀 엽자예요. 나뭇잎이 천장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래서 천엽입니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해서. 그래서 제2위에서 넘어오는 식계가 여기를 통과할 때 주로 수분을 흡수합니다. 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영양분은 제4위로 내려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저 4위에 가면 소화 효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사람도 밥을 먹을 때 밥의 양은 적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오래 가고 싶으면 물을 말아 드시죠. 물을 말아 드시면 그 물이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소화가 빨리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3위에서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수분을 일단 흡수해냅니다. 그리고 고형물만 이제 4위로 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4위, 이것을 천엽이라고 합니다. 천엽. 다른 말로 천엽이라고 합니다. 제4위에 내려가면 여기에는 이제 분해 효소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단위 동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염산과 펩신이 분비가 됩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물론 리파제도 약간 분비가 되는데 리파제 분비가 되자마자 염산에 의해서 상쇄됩니다. 그래서 주로 염산과 펩신이 분비되고 저 염산과 펩신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뭐의 분해 효소냐? 단백질의 분해 효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서 단백질이 1차적으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12지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분해가 된다는 거죠. 12지장은 물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 효소가 모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위에서 한번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넘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제4위를 일반적으로 단위 동물의 위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진위라고도 합니다. 진위. 이것을 참진자를 씁니다. 참진자에 위장 위자를 쓰는데 단위 동물의 위와 같은 참진자요. 써서 진위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가 교재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의 용어를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위, 2위, 3위, 4위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혼동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1위는요, 영어로 루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추위에서 반추 미생물에 의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반추위 그러면 제1위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추위의 역할. 왜냐하면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분해 흡수를 해야 그게 소화기관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제2위는 거기서 분해 흡수의 기능은 없다. 단지 크기만 걸러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추동물의 소화기관의 가장 큰 특징, 반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위 동물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반추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소화기관의
식계가 이동하는 그 순서는 같겠지요. 처음에 들어오면 사료가 외부에서 구강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소장, 대장, 그 다음에 배설 이렇게 되겠죠. 자, 소화기관, 소화 그러면 큰 물질, 큰 분자 물질을 작게 자르는 게 소화죠. 작게 자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강에서도 소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뭐에 일어나요? 치아에 의해서. 치아에 의해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납니다. 이빨로 저작하잖아요. 이빨로 우선 큰 거를 깨물고 깨물어서 어느 정도 부순 다음에 넘기죠. 그죠? 근데 반추동물과 일반 단위동물, 비반추동물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반추동물은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어요. 손은. 그래서 저작을 할 때에 맷돌처럼 이렇게 우물우물 하면서 맷돌처럼 이렇게 아래 턱이 움직이면서 갈아서 저작을 합니다. 부수죠. 근데 사람이나 기타 동물들은 이렇게 턱을 움직여서 하지 않고 아래 위로 이렇게 씹죠. 그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기능적인 차이점이죠. 일단 치아에 의해서 한번 저작을 해서 작게 만든다. 기계적 소화가 일어난다.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일단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간다. 이 소장에는 크게 나누면 십이지장 순서대로요. 공장, 회장으로 가고 다시 여기서 대장으로 넘어가면 맹장, 결장,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자,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위장까지는 반추동물이냐 비반추동물이냐 이제 거기에서 한번 제가 반추동물에서 설명을 드렸고 소장으로 넘어가면 요 12장에는요 간즙액과 간여 그 다음에 췌즙, 췌장액 혹은 췌즙액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흡수도 일어난다. 주로 흡수도 일어난다. 공장 넘어가면 여기서도 일부 흡수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장에서 분해 흡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장으로 가면 대장에서 맹장으로 가서 결장, 직장으로 가는데 자, 이 맹장은요 비반추 초식동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맹장이요. 요 맹장은 비반추 초식이죠. 분명히 초식동물인데 한 번 더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거거든요. 그냥 한번 분해 흡수 이용되고 배설이 되면 영양소 공급이 모자랄 수 있으니 비반추 초식 동물도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식 조사료, 풀사료를 한 번 더 이용하기 위해서 그 미생물이 반추 동물은 반추 위에 있는 거고 비반추 초식 동물은 맹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맹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말과 토끼는 맹장이 전체 소화기관 용적 비율 중에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크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맹장이 큰데 이 맹장에 미생물이 살려면 뭔가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분입니다. 분.
반추 위에 있는 미생물이 제2위, 3위, 4위 밑으로 내려갈 때 미생물이 식괴에 포함돼서 딸려 내려가서, 그죠? 같이 함께 내려가서 분해돼서 흡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추 미생물이 단백질 공급원 역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내려가는 양만 있고 증식이 안 되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계속 증식도 하면서 일부는 내려가서 제4위에서 미생물이면 단백질 체니까 분해가 돼서 소장에서 다시 분해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반추동물의 특징은 그 위 자체 내에서 분해, 흡수, 증식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문제가 없는데 비반추 초식동물은 분해, 배설될 때 분해 딸려 내려가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섞여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분을 먹지 않으면 미생물의 숫자를 유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똥을 먹어야만 정상적인 에너지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영양소 흡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비반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말도 자기가 배설한 똥을 먹어야 됩니다. 토끼도 자기가 배설한 똥을 먹어야 정상적인 소화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마사회, 말 키우는 데 가보면 자기 똥을 안 먹는데요 라고 똥을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경우는 우리가 이미 자기 똥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양 표준에 의한 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을 계속 시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개체가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그때는 먹어야 될 겁니다. 근데 토끼는 지금도 집에서 키워도 자기 똥을 받아 먹죠. 예를 들어서 토끼가 배설하는 똥을 다 먹진 않습니다. 새벽녘에 점액성 똥을 항문에 입을 대고 받아 먹습니다. 그거는 이식증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은 내가 어떤 먹는 똥 안 먹는 똥 구분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그것을 와서 먹게 돼요. 야생에서는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기가 배설한 똥, 무리로 이루잖아요. 무리가 싸는 똥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 한 우두머리가 싼 똥 위에서 계속 이렇게 겹쳐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마분주라고 합니다. 기둥자 써서. 근데 뭐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양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소화기 구조상 맹장이 발달해 있을 수밖에 없다.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용량도 크다. 그 다음에 결장도 물론 말인 경우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자기 분식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똥을 먹어야만 충분한 소화 흡수를 할 수 있다 해서 자기 분식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똥분자, 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개체를 자기 분식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예만 지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내용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남은 것이 뭐가 남았어요? 지금 조류가 남았죠. 조류, 닭. 우리 닭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차피 뭐 조류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닭은 구강에 이빨이 없지요. 대신 혀는 있죠. 혀는 있는데 짧습니다. 짧아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음수를 하지 않고 고개를 젖혀서 음수를 하지요. 이제 그런 경우고, 그래서 닭은 이빨이 없기 때문에 한번 넘기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료를 먹으면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낭에서 한번 멈췄다가 선위에 가서 분비 효소에서 한번 분해되고 근위에 가서 모래주머니, 흔히 얘기하는 똥집이죠. 똥집에 가서 거기서 한 번 더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고
십이지장에 가서 이제 분해 흡수가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류의 특징이에요. 조류. 그래서 조류는 한꺼번에 많이 주면 안 되고 적게 많이 먹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의 소화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설강이에요. 보통 동물들은 분과 뇨를 따로 배설하는데 조류는 총 배설강에서 분과 뇨를 같이 배설하지요. 그래서 그 특징에 의해서 조류는 요산이 항상 섞여 나와서 냄새, 유해가스가 가장 많은 그런 단위별로 보면 축종이 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 돼지, 닭, 말, 토끼 이런 축종에 대한 소화기관을 이해하시면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